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8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해 37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단체를 출범시킨 주역은 평생을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오시다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이희호재 선생님이셨습니다. 2005년 우리 사회는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가부장주의 사고에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되는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법 개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희호재 선생님이 주도하신 변혁이었습니다. 제12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276명 중 8명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16대 국회부터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16대 국회에는 여성의원이 16명, 제17대 국회에는 40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2002년에 개정된 정당법에 의해 비례대표의 비율을 16대 총선에서는 30%, 제17대에서는 50%로 할당하게 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비례대표에 있어 여성할 당제를 주장하고 법안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한 분도 바로 이희호재 선생님이십니다. 이처럼 현대의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가운데 이희호재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희호재 선생님은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희호재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경상남도 마산의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였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1945년 이화여전에 입학 후 1948년 미국 유학을 떠나 한국전쟁의 비극을 멀리서 들으며 유학 생활을 계속한 끝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957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990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희호재 선생님의 이력은 평범한 엘리트 교수 생활로 일생을 살아가고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삶은 낮은 곳에서 싸우던 여성 투사의 삶이었습니다. 귀국해 1958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은 이희호재 선생은 당시 한국의 여성교육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대학 교양 수업이 여성이 갖춰야 할 예의범절 등을 가르치고 학생들조차 대학을 좋은 곳에 시집가기 위한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와 미국의 흑인 사회학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여성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세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대한 결실로 1977년 이화여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은 1981년 아시아 최초로 여성학과를 정식 개설하게 됩니다. 1978년 이희호재 선생님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사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의 낮은 지위와 사회적인 무시에 대해 그녀는 사회구조의 변화만이 여성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유신독재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에 반대한 교수들의 성명서, 우리들의 교육지표에 서울권 대학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령을 규탄하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수배를 받던 선생님은 1980년 해직된 뒤 1984년 교수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해직된 체험은 그의 실천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제야 단체를 만들고 이끌면서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1990년에 정대협을 출범시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넘어 전쟁과 여성 인권의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1997년에는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계몽운동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선언하게 됩니다. 97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대회에서 17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부모로부터 받은 양성을 모두 사용하는 이희호재라는 이름으로 양성사용 1호 개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운동은 2대, 3대를 내려가면 성이 계속 길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사회규범에 신선한 충격을 준 운동으로 평가받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양성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여성단체들의 이런 노력들로 인해 드디어 2005년 대한민국의 호주제는 폐지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여성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노동에서 받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지급을 주장했고 남녀에게 호봉을 차별해서 지급하는 제도의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선생님은 향년 96세의 연세로 2020년 10월 4일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한국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역사 곳곳에서 창설자거나 초대 대표 등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앞에 서달라는 요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이희호제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는 말은 고인에 대한 추모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지지 않은 사람을 여성으로만 국한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할 때만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운동에 헌신하는 까닭을 부채의식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자신은 부모를 잘 만나고 운이 좋아서 편하게 학교를 다닐 당시에 같은 시대의 여성들이 위안부에 끌려갔다는 사실이 그가 정대협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단 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의무감을 갖게 되고 90년대 초 남북 여성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계기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이 유학 중이어서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부채감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과 지식인이 넘치는 시대에 선생님의 이런 양심과 부채감은 큰 귀감이 됩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인 95연세에도 매일 대여섯 시간씩 책 읽고 공부하며 제자들에게 왜 공부 안 하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북이 화해하여 평화통일 이루자 라는 기도문을 100번씩 외우라고 제자들을 닥달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삶과 공부와 실천이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